아무도 오지 않는 시골 마당, 멈춰버린 시간처럼 조용한 하루. 걷지 못하는 아내와 늙어가는 남편. 세상과 단절된 두 사람의 삶에 낡은 나무 한 조각이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호는 아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자리를 잡고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자는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당에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창문 틈새로 들려왔습니다. 은자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성호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아내가 무언가 고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먼저 물어보지 않았어요. 은자는 오랜 침묵 끝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작았어요. 성호는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죠. 하루 종일 감옥에 갇힌 것 같아. 은자의 목소리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답답함이 묻어 있었어요. 성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내가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은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방에 있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이 방에 있고 저녁이 되어도 여기에만 있어요.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창밖을 향하고 있었죠. 다리가 아프니까 나갈 수도 없고 나가봤자 금방 돌아와야 하고. 성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손은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성호가 말했죠. 그러나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너무 답답해서요. 은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호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죠. TV에서는 여전히 여행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걸어 다녔어요. 은자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저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성호는 리모컨을 집어들어 채널을 돌렸어요. 화면이 바뀌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성호가 얼른 부축했죠. 어디 가려고? 방에 좀 누울래요? 은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어요. 무릎이 시큰거렸고 발목도 뻣뻣했죠. 성호는 아내를 방까지 부축해 데려다 주었습니다. 은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성호는 문 앞에 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성호는 생각했죠.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성호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밥, 반찬 몇 가지를 차렸죠.
은자를 불러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죠.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은자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성호가 물었죠. 입맛이 없어? 네, 좀 그래요. 은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성호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은자는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밤이 되었어요.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호는 아내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고르지 않은 숨소리였죠. 아내가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성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은자야. 네. 우리 내일 드라이브라도 갈까? 은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됐어요. 어차피 금방 돌아올 텐데. 은자의 목소리는 작고 지쳐 있었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 속에서 밤을 보냈죠. 은자의 고백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거예요. 성호는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성호는 일찍 눈을 떴죠. 옆에 누워있는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자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지만 미간에는 작은 주름이 잡혀 있었어요. 성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밥을 짓고 간단한 국을 끓였어요. 은자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었습니다. 식탁을 차리고 나서 성호는 아내를 깨우러 갔어요. 은자야,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은자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벌써 아침이에요? 응, 밥 차려놨어. 천천히 나와. 은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젊었을 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은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면서도 은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호가 물었죠. 잘 잤어? 그냥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은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성호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아 보이는 아내의 어깨가 안쓰러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성호도 소파에 앉았어요. 은자야, 뭐 생각해? 은자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옛날 생각해요. 옛날? 어렸을 때요. 은자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시골에서 살 때 심심하면 나무를 깎으며 놀았거든요. 성호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나무를 깎았다고? 네. 아버지가 장작을 가져오시면 그 중에 작은 나무 조각들을 주워 모았어요. 은자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칼로 조금씩 깎아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었죠. 새도 만들고 작은 배도 만들고. 은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지금은 주름지고 떨리는 손이었지만 그때는 달랐죠.
그때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루 종일 나무만 깎았던 것 같아요. 성호는 아내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바빴죠.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은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으로 뭔가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요. 성호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평생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아내였으니까요. 그래도 좋은 시간들이었잖아. 성호가 말했죠. 은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좋았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당신이 있었고 애들도 있었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어요. 거실에는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은자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애들은 다 떠났고 집에는 우리 둘뿐이에요. 은자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 안이 늘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성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나라도 옆에 있잖아. 고마워요. 그래도 가끔은 너무 고요해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은자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은자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작게 흐느꼈죠.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어요. 성호는 마당에 나가 화단을 정리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시들어가는 꽃들을 돌봤죠. 은자는 창가에 앉아 남편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집안일도 도맡아 하고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죠. 은자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저녁 무렵 성호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을 씻고 은자 옆에 앉았어요.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요. 은자의 대답은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성호는 냉장고를 뒤져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비빔밥을 만들어 상에 올렸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어요. 고요한 저녁이었죠. 밥을 먹으면서 성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어요. 예전에 밝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성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를 웃게 해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은자는 또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성호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아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아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지. 그러나 답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성호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당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성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아내와 함께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의 은자는 밝고 활기찼어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무엇이든 열심히 했죠. 그런 아내가 지금은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성호는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은자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성호는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잠든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낮의 슬픔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성호는 작게 속삭였죠. 미안해, 은자야. 내가 더 잘해줄게. 은자는 잠든 채로 몸을 뒤척였습니다. 성호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뭔가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은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도 표정이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는 걱정이 깊어졌어요. 아내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성호는 은자에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드라이브 갈까?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잠깐만이라도 나가자.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 성호가 다시 권했죠. 은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어요. 성호는 천천히 동네를 돌았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공원을 지나고 강변 도로를 달렸죠. 은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성호가 물었습니다. 어때? 기분 좀 나아졌어? 네, 조금은요. 은자의 대답은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1시간쯤 드라이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자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죠. 다리가 너무 아파요. 오래 앉아 있었더니 무릎이 더 뻣뻣해진 거예요. 성호는 안타까웠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아내에게는 고통이었으니까요. 누워 있을래? 네, 그럴게요. 은자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성호는 아내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방을 나왔죠. 거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드라이브를 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죠. 오후가 되자 은자는 다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여행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산을 오르고 계곡을 건너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였죠. 은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성호가 옆에 앉았어요. 채널 바꿀까? 아니요, 괜찮아요. 은자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은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죠. 저 사람들은 좋겠어요. 은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맘대로 걸어 다니고 맘대로 뛰어다니고.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녁 무렵 성호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은자가 좋아하는 생선구이를 구웠어요. 밥과 국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렸죠. 은자야, 저녁 먹자. 은자는 식탁에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어요. 조금만이라도 먹어. 안 먹으면 몸이 더 안 좋아져. 성호가 권했지만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못 먹겠어요. 미안해요. 은자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성호는 혼자 남겨진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성호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며칠이 또 흘렀어요. 은자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일어나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성호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짧았어요. 은자야, 오늘 기분 어때? 그냥 그래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없어요. 대화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답답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아내는 점점 더 자신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호는 아내를 부축해 마당으로 나갔어요. 햇볕이라도 좀 쬐자. 은자는 마당 의자에 앉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얼굴에 닿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성호는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죠. 은자야, 우리 병원에 한번 가볼까?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가봤자 별로예요. 다리 치료하려면 수술해야 하는데 나이도 있고 회복도 오래 걸린대요. 그래도 됐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은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흔들렸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자는 마당을 둘러봤어요. 작은 마당이었지만 꽃들이 피어 있었고 나무들이 서 있었죠. 예전에는 이 마당을 매일 돌아다녔는데 은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어요. 성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천천히 걷자. 내가 부축할게. 두 사람은 천천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은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어요. 무릎이 시큰거렸고 발목도 불편했죠. 마당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숨이 찼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가요. 은자가 말했어요. 성호는 아내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자는 소파에 앉자마자 한숨을 쉬었죠. 이렇게 조금 걷는 것도 힘드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성호는 아내 옆에 앉았어요. 조금씩 나아질 거야. 안 나아져요. 점점 더 안 좋아지는데. 은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다리는 더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은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성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성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아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밤은 깊어갔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성호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은자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지만 아내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일어날래? 네. 은자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지만 몇 숟가락 뜨지 않았어요. 성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죠. 더 먹어야지. 배가 안 고파요. 은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죠. 성호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내의 뒷모습을 계속 훔쳐봤습니다.
아내의 어깨가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오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은자는 소파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성호가 얼른 다가가 부축했죠. 혼자 나가려고? 네, 바람 좀 쐬고 싶어요. 두 사람은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은자는 마당 의자에 앉았어요. 오늘은 구름이 많이 낀 날씨였습니다. 바람이 조금 차갑게 불었죠. 성호는 아내에게 담요를 가져다 주었어요. 감기 걸리겠어. 이거라도 덮어. 고마워요. 은자는 담요를 무릎에 덮고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나뭇가지들도 흔들렸죠. 성호는 옆 의자에 앉아 함께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바람 소리와 새 소리만 들렸죠. 그때 은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성호는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죠. 은자야, 왜 그래? 은자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를 빼앗긴 사람 같아요. 은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맘대로 걷지도 못하고 맘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삶이에요? 성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 같이 뭘 해요? 은자가 성호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당신은 멀쩡하잖아요. 어디든 갈 수 있고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은자야, 나는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은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담요 위로 떨어졌어요. 성호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자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소리 내어 울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죠. 성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 기분을 몰랐어.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흔들었습니다. 울음이 그치고 나서 은자는 남편의 품에서 떨어졌어요. 눈물을 닦으며 작게 웃었죠. 보기 흉하죠? 아니야. 괜찮아. 성호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당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자야, 우리 뭐라도 해보자. 집에만 있지 말고. 성호가 말했죠. 뭘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같이 찾아보자.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됐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은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 속에 빠졌죠. 오후가 되었습니다. 은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했어요. 성호는 아내를 부축해 거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은자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화면에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자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지만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성호는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국수를 삶아 상에 올렸죠.
은자야, 점심 먹자.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은 먹어야지. 성호가 권했지만 은자는 완강했습니다. 정말 못 먹겠어요. 당신 챙겨 드세요. 성호는 혼자 국수를 먹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먹지 않으니 밥맛이 날 리 없었죠. 오후 내내 은자는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TV를 보는 둥 마는 둥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호는 거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개고 이것저것 집안일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아내를 신경 쓰고 있었죠.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은자가 먼저 말했어요. 저는 저녁 안 먹을래요. 방에서 쉴게요. 은자야, 하루 종일 안 먹었잖아. 괜찮아요. 그냥 누워 있고 싶어요. 은자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성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을 차릴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어요. 성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가 오늘 흘린 눈물이 계속 떠올랐어요. 자유를 빼앗긴 사람 같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죠. 성호는 자신의 무력함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 누운 은자는 잠든 것 같았지만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호는 작게 속삭였죠. 은자야, 자. 은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죠. 긴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은자의 절망과 성호의 무력함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이 들었어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호는 눈을 떴습니다. 옆에 누워있던 은자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일어났어? 성호가 물었습니다. 네. 은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성호는 아침을 준비했고 은자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은자는 다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은자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응? 공방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성호는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봤죠. 공방? 네. 마당에 작은 탁자 하나만 놓고 목공예 도구 좀 사다 주세요. 은자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성호는 반가웠어요. 그래, 좋아. 오늘 당장 준비할게. 성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철물점으로 향했어요. 주인에게 물었죠. 목공예 도구 있어요? 어떤 걸 찾으세요? 초보자가 쓸 수 있는 것으로요. 칼이랑 끌이랑. 주인은 몇 가지 도구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성호는 작은 조각칼 세트와 끌, 사포, 목공용 칼을 샀어요. 그리고 작은 나무 조각들도 여러 개 샀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목재소에도 들렀습니다. 부드러운 나무 몇 조각을 골라 샀어요. 집에 도착하니 은자가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마당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왔어. 성호가 웃으며 말했죠. 은자의 얼굴에도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호는 창고에서 낡은 나무 탁자를 꺼내 왔어요. 마당 한쪽에 탁자를 놓고 의자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산 도구들을 탁자 위에 펼쳐 놓았죠. 어때? 성호가 물었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일어나 탁자로 다가갔어요. 의자에 앉아 도구들을 하나씩 만져봤습니다. 칼의 손잡이를 쥐어보고 나무 조각을 들어보았죠. 좋아요. 은자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성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해봐. 내가 옆에 있을게. 은자는 작은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 들었어요. 오랜만에 만지는 나무의 감촉이었습니다. 손에 쥔 칼로 조심스럽게 나무를 깎아내렸죠. 처음에는 손이 떨렸어요. 몇십 년 만에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손은 조금씩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어렸을 때 하던 동작들이 떠올랐어요. 칼을 어떤 각도로 대야 하는지, 얼마나 힘을 줘야 하는지. 은자는 천천히 나무를 깎아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작은 새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성호는 옆에서 아내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에는 집중하는 표정이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었죠.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성호가 말했어요. 은자야, 점심 먹자. 조금만 더요. 은자는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호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간단히 샌드위치를 만들어 마당으로 가져왔죠. 여기서 먹자. 두 사람은 탁자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은자는 계속 나무 조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밌어? 성호가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이라 그런지 더 재밌어요. 은자가 웃으며 대답했죠. 성호는 기뻤어요.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본 게 며칠 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점심을 먹고 은자는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나무를 깎았어요. 사포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세밀한 부분을 다시 칼로 손질했죠. 해가 기울어갈 무렵 작은 새 한 마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은자는 완성된 작품을 손에 들고 바라봤어요. 서툰 솜씨였지만 새의 형태는 분명했습니다.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죠. 다 됐어요. 은자가 성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호는 작품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잘 만들었네. 진짜 새 같아. 아직 많이 서툴러요. 그래도 완성하니까 뿌듯하네요. 은자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어요. 성호는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죠. 매일 하자. 내가 자리 치워놓을게.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탁자 위를 깨끗이 닦고 도구들을 한쪽에 모아두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호는 저녁을 준비했고 은자도 식탁에 앉았어요. 오늘은 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만에 제대로 식사를 하는 거였죠. 맛있어요. 은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성호도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은자는 완성한 새를 창가에 올려놓았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새를 비췄습니다. 예쁘네. 성호가 말했죠. 내일은 뭘 만들까요? 은자가 물었습니다. 성호는 아내의 눈빛을 봤어요.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뭐든 좋지.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 그럼 의자를 만들어 볼까요? 작은 의자요. 좋아. 내가 나무 좀 더 사올게.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은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집 밖을 나갈 순 없었지만 마당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나무를 깎는 시간이 좋았어요. 작품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뭔가를 이루어낸다는 느낌이 들었죠. 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자유는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집 안에 있어도 다리가 불편해도 자신만의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은자는 작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성호도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은자의 하루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마당의 탁자부터 생각났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만들까, 어떤 모양으로 깎아볼까. 은자는 서둘러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마당으로 나갔죠. 성호가 어제 사다 놓은 나무 조각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은자는 의자에 앉아 작은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4개의 다리를 깎고 등받이를 만들고 앉는 부분을 다듬었습니다. 손은 느렸지만 마음은 바빴어요. 1시간, 2시간이 흘러갔죠. 은자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성호가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좀 쉬면서 해.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네요. 은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호는 아내의 웃는 얼굴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눈물을 흘리던 아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은자는 다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작은 의자가 완성되어 갔어요. 사포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각 부분을 조립했죠.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의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귀여운 의자였어요. 은자는 완성된 의자를 거실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제 만든 새 옆에 나란히 세웠죠. 하나씩 늘어가네. 성호가 말했습니다. 매일 하나씩 만들 거예요. 은자의 목소리에는 의욕이 넘쳤어요. 다음 날에는 새 집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나무 판자들을 잘라 조립하고 지붕을 만들고 입구를 뚫었어요. 그 다음 날에는 비행기를 만들었죠.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은자의 솜씨는 늘어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던 손놀림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칼을 다루는 솜씨도 능숙해졌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거실 선반에는 은자의 작품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새 의자, 새집, 비행기, 작은 집, 배, 자동차.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작품들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이웃집 할머니가 놀러 왔습니다. 은자 씨 요즘 잘 지내요? 네, 언니. 잘 지내요. 은자가 반갑게 맞이했죠. 할머니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선반을 보고 놀랐어요. 어머, 이게 다 뭐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목공예로요. 정말요? 은자 씨가 이런 걸 만들 줄 알았어요. 할머니는 작품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네요. 손재주가 대단하세요. 은자는 수줍게 웃었어요. 아직 서툴러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할머니는 작은 새를 손에 들고 감탄했습니다. 은자 씨, 이거 하나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물론이죠. 가지세요. 은자는 기꺼이 새를 선물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옆집 할아버지와 함께였어요. 은자 씨, 저희도 작품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이웃들은 은자의 작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다 손으로 만든 거예요? 네, 마당에서 조금씩 만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하나 가질 수 있을까요? 은자는 작품들을 이웃들에게 나눠 주었어요.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돌아갔죠. 소문이 퍼졌습니다. 며칠 후 다른 이웃들도 찾아왔어요. 은자 씨 작품 구경 좀 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집에는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자의 작품을 보러 오는 이웃들이 늘어났어요. 은자는 방문하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사람들과 웃고 떠들었죠. 집 안에 웃음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성호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아내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야기하는 아내의 얼굴은 환했어요. 성호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눈물을 흘리며 절망했던 아내가 지금은 이렇게 밝게 웃고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이웃들이 돌아간 후 은자는 마당에 나갔어요. 탁자에 앉아 오늘 시작한 작품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공원 디오라마였어요. 작은 벤치, 가로등, 나무들을 하나씩 만들어 배치하고 있었죠. 성호가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행복해 보여. 네, 정말 행복해요. 은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뭔가를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성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다행이야. 당신이 웃으니까 나도 행복해. 은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공방 만들어준 덕분이에요.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찾은 거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당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은자는 생각했어요. 몇 주 전만 해도 자신은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 밖을 나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감옥 같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집 안에 있어도 다리가 불편해도 자신만의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자유를 느꼈어요. 작품을 나눠주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자유였죠. 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멀리 있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 속에, 자신이 하는 일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은자는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만족감이었어요. 성호도 아내의 편안한 얼굴을 보며 잠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집은 다시 살아났어요. 웃음이 가득한 집으로 변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은자의 마당 공방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마당으로 나갔어요. 탁자에 앉아 하루를 시작했죠. 오늘도 은자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등대였어요. 둥근 탑을 깎고 꼭대기에 불을 밝히는 부분을 만들었죠. 창문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새겨 넣었습니다. 성호는 옆에서 아내의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등대네. 내 바다를 지키는 등대요. 은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등대를 만들고 싶었어? 성호가 물었죠. 은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등대는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잖아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거죠. 그렇네. 나도 그랬어요. 어둠 속에 있을 때 당신이 불을 밝혀줬어요. 은자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성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당신이 스스로 찾아낸 거지. 아니에요. 당신이 공방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다시 이웃들이 찾아왔어요. 요즘은 거의 매일 누군가 방문했습니다. 은자 씨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은자는 반갑게 맞이했죠. 이웃들은 새로 완성된 작품들을 구경했어요. 와, 이번엔 등대네요. 정말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고맙습니다.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은자 씨 어떻게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힘들어요. 오히려 즐거워요. 만들 때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부러워요. 저는 집에서 맨날 TV만 봐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죠. 은자가 말했어요. 언니도 뭔가 해보세요. 뭐든 좋아요. 저는 손재주가 없어서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은자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옛날에 하고 싶었던 거 있으면 그거 해보세요. 은자가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옛날에 자수를 좋아했었는데. 그럼 자수 다시 해보세요. 분명 즐거우실 거예요. 할머니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래야겠어요. 은자 씨 덕분에 용기가 나네요.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돌아간 후 은자는 다시 등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등대가 완성되었어요. 작지만 단단하게 서 있는 등대였습니다.
은자는 완성된 등대를 거실 선반에 올려놓았어요. 다른 작품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죠. 선반은 이제 은자의 작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성호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은자는 소파에 앉아 작품들을 바라봤어요.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각각의 작품마다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성호가 말했어요. 은자야. 응? 당신이 웃으니까 집이 살아나는 것 같아. 성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어요. 은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응. 예전에는 집이 너무 조용했잖아. 당신도 힘들어했고 나도 답답했고. 성호가 계속 말했죠. 근데 지금은 매일 웃음소리가 들려. 사람들도 찾아오고 당신도 행복해 보이고. 은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고마워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당신 덕분이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은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뭘? 자유가 뭔지요. 성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은자가 계속 말했죠. 예전에는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게 자유를 잃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있었어요. 은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다리가 불편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당신이 그걸 찾아낸 거야. 은자는 마당의 탁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내일 만들 나무 조각이 놓여 있었어요. 내일은 뭘 만들까요? 당신이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 되지. 새로운 걸 만들어 볼까요? 아직 안 만들어 본 거요. 은자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별을 올려다 봤어요. 밤하늘은 맑고 고요했습니다. 성호가 물었죠.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은자가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별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잠자리에 들었어요. 은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은 절망 속에 있었어요. 감옥에 갇힌 것 같다고 자유를 빼앗긴 것 같다고 울었죠.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몸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어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사람들과 나누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었죠. 은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걸. 누군가 정해준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사는 것이 자유라는 걸. 은자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또 무엇을 만들지, 어떤 이웃을 만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성호도 아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어요. 두 사람의 집은 다시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묻습니다.
몸이 불편해도 어디에 있든 자신만의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자신만의 자유를 찾았나요? 무엇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나요? 은자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봄처럼 아름다운 인생이길 기원합니다.